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베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베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전부 공유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고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료 정보방 링크는 댓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외 축구 8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LG 알크마르 vs NAC 브레다. 알크마르는 유로파리그 탈락 이후 컵대회 연장 패배, 리그 6경기 무승으로 이어지는 부진한 흐름에 있다. 직전 경기에서는 페럿 FW의 선제골에도 후반 추가 시간 실점을 허용하며 무승부에 그쳤고, 이는 후반 집중력 저하의 반복을 보여준다. 전술은 점유형 빌드업에 기반하며 스미셈 F-푸쿠엠 F-미 난스엠 F의 중원과 반 본멜엠 F-마이쿠마디 F의 측면 오버래핑이 핵심이다. 페럿 FW는 14골로 결정력을 유지 중이나 지나친 의존이 문제다. 수비는 인디디 F-고SDF가 주축이나 중원 압박 해제 시 위험지역 노출이 잦다. 결장 정보 벨리치 MF, 베스터펠트지 K. 브레다는 최근 10경기 연속 무승, 원정 6경기 중 5패로 심각한 하락세다. 고 어헤드전에서는 발라르드 MF의 중거리포로 겨우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전반 초반 실점 후 경기 전개에서 세밀한 부족이 드러났다. 전술은 4-2-3-1 기반으로 리만스 MF- 발라르드 MF가 수비 밸런스를 맞추며 4-5 FW-소와 FW가 침투를 시도한다. 핵심 공격수 오마르 손 FW는 7골로 분전 중이나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수비는 캠퍼 DF- 마무토비치 DF- 그라이물 DF의 조합이나 측면 방어에서 불안하며 판덴베르 DF의 결장은 조직력 저하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결장 정보 페르슬라이스 DF, 루카센 DF, 판덴베르 DF. 결론. 알크마르는 최근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력과 상대 전적, 동기부여 면에서 브레다보다 우위에 있다. 특히 브레다의 수비 조직력 붕괴와 원정 약세는 알크마르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페럿 FW의 득점 감각이 살아있는 가운데 브레다는 득점 루트가 제한적이고 실점 후 무너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알크마르의 점유 기반 압박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것이며 저득점 양상 속 무난한 승리가 예상된다. 알크마르 승 또는 언더. CD 레가네스 vs 지로나 FC. 레가네스는 최근 마요르카와의 0-0 무승부를 포함해 6경기 연속 승리가 없지만 강팀들과의 접전 속에서도 조직력은 유지되고 있다. 보르아 히메네스 감독은 4-3-3 전형 아래 중원 압박과 빠른 역습을 강조하며 라바 FW가 7경기 6골로 확실한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있다. 디오망데 FW- 가르시아 FW의 측면 침투도 활발하며 타피아 MF- 로드리게스 MF- F의 중원은 짧은 패스를 통한 안정된 경기 운영이 강점이다. 하지만 네유 MF의 부상은 압박 강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수비진 결장 또한 빌드업 불균형을 유발한다. 결장 정보 나스타시치 DF, 프랑케사 DF, 바리시치 DF, 네유 MF. 지로나는 시즌 초반 돌풍이 무색하게 최근 10경기 연속 승리를 챙기지 못하며 원정 6경기에서 5패를 기록 중이다. 베티스전 전반 3실점은 전술 붕괴를 상징하며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 미첼 감독은 4-1-4-1 전형으로 점유율 중심의 운영을 시도하지만 공격 마무리는 크게 부족하다. 스투아니 FW가 최다 득점자라는 점은 공격 전력의 한계를 보여주며 단주마 FW, 치간코프 MF 등의 활동성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수비진의 압박 대응 미숙도 상대에게 공간을 허용하는 원인 중 하나다. 결장 정보 아벨 루이스 FW. 결론. 두 팀 모두 득점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로나는 특히 원정에서 수비 붕괴가 잦고 전방 연계 부족이 두드러진다. 레가네스는 홈에서의 응집력과 라바 FW의 득점 감각이 강점이지만 결장자가 많아 전체적인 밸런스 유지가 쉽지 않다. 경기 양상은 수비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탐색전이 될 가능성이 크며 지루한 흐름 속 무승부 결과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무승부 또는 언더. CA 오사수나 vs 세비야 FC. 오사수나는 최근 지로나전이 -1, 바야돌리드 전 3-2 승리를 통해 4경기 무패를 기록하며 유럽 대항전 진출권까지 2점 차로 접근했다. 5-3-2 포메이션으로의 전환 이후 브레토네스 DF와 아레소 DF의 측면 오버래핑이 강화됐고 몬카율라엠 F-오로스 MF의 활동량이 빌드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 부디미르 FW는 최근 2경기에서 3골 1도움으로 절정의 컨디션을 보이며 공격의 결정적 변수로 활약 중이다. 다만 홈 16경기에서 23실점은 여전히 수비 조직력의 기복을 보여준다. 결장 정보 라울 가르시아 FW.
세비야. 카파로스 감독의 복귀 이후 첫 경기였던 알라베스전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연패는 끊었으나 강등권 팀 상대로도 고전하며 전반적인 경기력 회복은 미미했다.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루케 바키오 FW-에주케 FW의 측면과 페케MF의 침투를 활용하지만 전방 전개는 단조롭고 평균 득점은 1.1점에 불과하다. 바데디 F-카르모나디 F의 수비 조합은 비교적 안정적이나 중원 장악력 부족과 전방 결정력 부재는 여전히 문제다. 결장 정보 아코르 아담스 FW, 바르가스 FW, 니안주 DF, 구델리 MF. 결론. 오사수나는 홈에서의 경기력 상승과 부디미르 FW를 중심으로 한 공격 밸런스 회복을 통해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반면 세비야는 감독 교체에도 불구하고 전술 정착이 미비하며 수비 안정성 외엔 위협적인 요소가 적다. 특히 세비야의 부상 및 징계 이탈로 인한 전력 손실이 뚜렷하고 오사수나는 홈 이점을 바탕으로 수비적인 안정 속에 한두 차례 찬스를 통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마무리 효율성은 낮아 언더 흐름이 유력하다. 오사수나 승 또는 언더. 트벤테 PSV vs 에인트호벤. 트벤터는 최근 4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2무 2패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특히 페에노르트전 2-6 대패 이후 수비 조직력이 크게 흔들렸고 PC 즈볼레전에서도 끌려가는 흐름을 보이며 겨우 무승부를 기록했다. 전술적으로는 4-2-3-1 기반의 좌우 측면을 활용하지만 전방 크로스 정확도와 박스 내 침투 시도가 부족하다. 미셸 블라베MF과 사딜렉 MF의 중거리 전개에서 일정 수준의 활약을 보이고 있지만 수비진의 중심 히러루스 DF의 징계 결장과 함께 부스 MF, 라머스 FW, 알더스 DF의 부상은 팀 밸런스에 타격을 주고 있다. 결장 정보 히러루스 DF, 부스 MF, 라머스 FW, 알더스 DF. PSV는 직전 알메러 시티전에서 5-0 대승을 거두며 확실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경기 4승 1패, 경기당 평균 2.8득점이라는 높은 효율을 기록 중이다. 전술은 4-3-3 기반이며 수비진의 플라밍고 DF-보스카글리 DF 조합과 중원의 틸만 MF-비어만 MF 연결이 빌드업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다. 공격진에서는 바카요코 FW-랑 FW의 돌파력과 대용 FW의 중심 잡는 플레이가 인상적이다. 부상자들은 다수 있지만 틸만의 복귀와 사이바리의 맹활약으로 공백은 잘 메워지고 있다. 결장 정보 데스트 DF, 페레스 FW, 페피 FW, 카르스도르프 DF, 쿠은 MF. 결론. 트벤터는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수비 불안과 주축 선수들의 이탈로 인해 전반적인 팀 완성도가 낮은 상황이다. 반면 PSV는 공격의 다양성과 빌드업 안정성에서 확연히 앞서 있으며 최근 상승세와 전술적 완성도 측면에서 우위가 분명하다. 특히 틸만의 복귀는 이선 전개에서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고 있고 효율적인 득점 운영을 통해 원정에서도 충분한 우세를 점할 수 있다. 단, 트벤터의 수비 후 버티기 전략과 PSV의 최근 경기 패턴을 고려할 때 다득점보다는 언더 흐름이 유력하다. PSV 승 또는 언더. 볼로냐 FC vs 엠폴리. 볼로냐는 최근 나폴리와의 무승, 아탈란타전 패배를 딛고 인터 밀란전에서 오르솔리니 FW의 멋진 바이시클킥 결승골로 1-0 승리를 따내며 반등에 성공했다. 이전 엠폴리 원정에서도 3-0 대승을 거두며 컵 대회 흐름 역시 견고하다. 전술적으로는 4-2-3-1 시스템을 기반으로 오르솔리니 FW-파비안 AM-캄비아기 AM의 이성과 달린가 FW의 전방 마무리 조합이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포베가M F-모로 MF 중원과 루쿠 미디 F-부케마디 F 센터백 조합이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퍼거슨 MF, 칼라브리아디 F, 스코룹스키지 K의 결장은 아쉽지만 대체 자원들의 경기력이 이를 상쇄하고 있어 큰 변수는 아니다. 결장 정보 퍼거슨 MF, 칼라브리아디 F, 스코룹스키지 K. 엠폴리는 17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깊은 부진 속에 있으며 최근 베네치아전 2-2 무승부, 나폴리전 0-3 대패 등 반등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첫 경기에서 볼로냐에 0-3으로 완패했던 만큼 전력 차가 뚜렷하다. 3-4-2-1 전술로 나설 예정이며 콜롬보 FW-솔 바켄 AM-파치니 AM과 전방을 책임질 전망이다. 하지만 수비진은 주전 다수가 이탈 중이고 어린 선수들 위주로 구성되어 조직력에서 큰 약점을 보인다. 중원과 측면의 압박력도 낮아 볼로냐의 공격 전개를 막기 어렵다. 결장 정보 말레 MF, 쿠암 FW, 주르콥스키 MF, 하스 MF, 사조노프 DF, 펠레그리 FW, 이스마일리 DF. 결론.
볼로냐는 리그, 컵을 통틀어 최근 경기에서 확실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홈에서는 수비와 공격의 안정감 모두에서 우위를 보인다. 반면 엠폴리는 부상자 다수와 조직력 부족, 집중력 저하 등으로 인해 이변을 만들 근거가 없다. 컵 대회 집중도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볼로냐가 무난히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며 경기 흐름은 전반의 승부가 갈리고 이후 템포를 조절하는 패턴이 유력하다. 볼로냐 승 또는 언더. AT 마드리드 vs 라요 바이카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틀레티코는 최근 라스 팔마스전 0-1 패배를 포함해 6경기 중 3패를 기록하며 챔스와 코파 델 레이 탈락까지 겹쳐 분위기가 침체된 상태다. 하지만 홈에서는 16경기 중 11승을 거두며 여전히 리그 최고 수준의 강세를 유지 중이다. 전술적으로는 4-4-2와 300을 유동적으로 병행하며 알바레스 FW- 그리즈만 FW 투톱과 대 파울엠 F- 바리오스 MF의 중원 조합이 중심이다. 좌우 측면에서는 요렌테디 F, 갈란디 F의 넓은 전개를 통해 공격을 돕는다. 교체 자원으로 코케 MF와 소를로트 FW가 대기 중이며 풀스쿼드가 가용 가능하다. 결장 정보 없음. 라요 바이카노. 라요는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로 부진하며 특히 원정에서는 안정감이 떨어진다. 발렌시아전에서도 자책골 선제 후 동점 허용으로 승점을 놓쳤다. 전술은 4-2-3-1을 중심으로 대 프루토스 MF와 가르시아 FW의 측면 돌파의 의존도가 높고 은테카 FW가 최전방을 맡는다. 하지만 중원 디스플레이가 부족하고 좌측 수비는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이다. 몬티 LMF- 무민디 F의 이탈로 중원과 수비 안정성이 크게 저하되었으며 로페스 MF의 선발 기용도 실전 감각 측면에서 불확실하다. 결장 정보 무민디 F, 몬티 LMF, 카멜로 FW. 결론. 아틀레티코는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홈에서는 리그 최상위권의 안정성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알바레스와 그리즈만의 전방 연계 플레이와 중원 조합은 라요의 느슨한 수비와 중원 조직력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라요는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데다 중원 핵심 부재까지 겹쳐 무난한 수세 운영에 그칠 전망이다. 아틀레티코가 이른 득점 이후 템포 조절을 통해 실리적인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크며 언더 흐름도 유력하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 또는 언더. 레알 베티스 vs 레알 바야돌리드. 베티스. 베티스는 지로나전에서 3-1로 승리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스코 MF, 안토니 FW, 조니 카르도소 MF의 전반 3득점은 최근의 전술 변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됐음을 보여줬고 유럽 대항전 4강 진출과 함께 분위기도 최고조에 달해 있다. 홈에서 최근 5경기 중 4승을 거둔 만큼 강세도 뚜렷하다. 전술은 4-2-3-1 기반이며 이스코-로세소 조합은 중원 장악력을 강화시키고 파캄부 FW의 전방 연계는 공격 효율을 높이고 있다. 좌우 풀백 루이 발디 F- 페로디 F의 오버래핑도 매우 활발하다. 다만 수비진의 부상 이슈가 존재하는 만큼 대체자 나탕디 F의 안정성이 변수다. 결장 정보 요렌테디 F, 로카 MF, 아빌라 FW, 로드리게스 DF. 바야돌리드. 바야돌리드는 오사수나전 2-3 패배로 6연패, 최근 13경기 12패라는 최악의 흐름을 타고 있다. 리그 최다 실점팀이며 수비 라인은 계속 무너지고 있다. 전술적으로 4-1-4-1 기반이나 마르틴 MF- 산체스 MF의 커버 범위가 좁고 측면 수비는 롱볼에 취약하다. 전방에서는 모로 FW와 실라 FW의 개인 돌파가 있으나 이를 지원해줄 중원의 전개력이 부족해 효과는 제한적이다. 골키퍼 하인즈 K의 부상도 치명적이며 대체자인 페레이라즈 K의 경기력은 불안하다. 수비 마이너스 공격 모두에서 신뢰할 수 없는 구조다. 결장 정보 하인즈 K 아누아르 MF. 결론. 베티스는 전력, 분위기, 홈 이점 모두에서 우위에 있으며 전술적 정교함과 기동력에서 바야돌리드와 격차가 크다. 특히 이스코를 중심으로 한 전방 압박과 유기적인 전개는 바야돌리드의 취약한 수비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 바야돌리드는 수비 불안, 부상자 이탈, 수문장 부재라는 3중고에 놓여 있어 원정에서는 버티기조차 어렵다. 베티스의 대량 득점 가능성이 높다. 베티스 승 또는 바야돌리드 헨승 또는 메가서 FC vs 멜버른 빅토리 FC. 메가서는 최근 5경기 연속 멀티 득점을 기록하며 공격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센트럴 코스트전이 -2, 무에서는 해리슨 소여 FW의 투입 이후 제공권 장악과 세트피스 위협을 보였고 브리즈번전 5-1승에서는 야코리시 LW의 빠른 전환이 결정적인 효과를 냈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루크 브레튼 DM이 후방 안정감을 제공하고 야코리시 홀먼 델리스의 이선 조합은 좌우를 넓게 활용한다. 보리 FW는 일선 중심의 타깃 플레이로 공격의 마무리를 담당한다. 다만 미드필더진의 압박 저항이 낮아 역압박에 취약하고 마카릴 로스 CM의 파울 빈도도 변수다. 결장 정보 없음. 멜버른 픽토리. 멜버른은 오클랜드 전역 -2패에서 수비 라인이 흔들리며 완패했고 이전 웰링턴 전 3-2승에서 보인 아르자니 RW-베르고스 FW의 조합도 최근 흐름에서는 단절됐다. 마차크 AM을 중심으로 한 드리블 전개는 빌드업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좌우 수비 불안도 계속되고 있다. 로데릭 미란다 CB의 출전 여부는 수비 안정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발라돈 CM-보스 LB의 안정적인 볼 배급은 여전히 팀의 핵심이다. 후반 체력 저하도 경기 후반 수비 집중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결장 정보 없음. 결론. 메가선은 공격 전개 속도와 전술적 완성도 면에서 멜버른보다 한 수위다. 야코리시 LW와 브레튼 DM의 연계, 그리고 소요 FW의 제공권 활용은 멜버른의 측면 수비와 공중전 대응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 멜버른은 빌드업 지연, 수비 조직력 저하, 주요 자원의 체력 문제 등으로 인해 메가서의 강한 전방 압박과 역습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난타전 흐름 속에서 메가서의 다득점 가능성이 높으며 전체적으로 오버 3.5를 동반한 홈 승리를 점칠 수 있다. 메가서 승 또는 오버.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적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정보방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